안녕하십니까. 지팡이 튜브 정희서입니다. 저번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이건 꼭 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제가 이제 촬영해야지라고 마음먹고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지?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건데 아는 사람은 단순하고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근데 받아들여야만 하거든요. 뭐에? 고유번호증, 기관기호, 급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뭐 설립자와 운영자도 이게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대표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거든요. 어렵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쉬운 거예요. 고유번호증, 기관기호, 급여 이런 것도.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고유번호증은 어때요? 돈 나갈 때, 즉 돈에 관계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비영리 기관에 부여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여태까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업자 영리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나고 비영리에는 고유번호증이 나간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된 기관들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또 질문을 하시는 거야. 이게 왜 이래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유번호증은 돈에 관계되는 거, 사업자 등록증하고 맞물리는데 그냥 돈에 관계되는 걸 처리할 때는 전부 고유번호증으로 기준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세청에서 고유번호증은 주는 거야, 세무서에서 이걸 주는 거야.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고유번호증 바꾸려면 어디 가요? 시군구 가면 안 돼요. 세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관할세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처음에 8년 시작할 때는 이게 사업자 등록증으로 돼 있었거든요. 면세사업자였었어요, 여기가. 그러다가 이게 뒤에 이제 비영리 기관으로 만들어지면서 12년부터 어때요? 이게 그 고유번호증 발급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헷갈린 거야. 근데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고유번호증이에요. 돈에 관계되긴 하는데 세금은 안 걷을 거야. 이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기관기호는 뭐예요? 요 기관기호는 주민등록증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에? 그 기관에.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도 가면 기관기호가 있어요. 파출소도 기관기호가 나오고 주민자치센터도 기관기호가 있는 그 각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할 때. 구분은 해야 되잖아. 어떻게 구분할 거야? 우리 재가센터, 지팡이 재가센터 그러면 어때요? 지팡이 재가센터 이름이 똑같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때요? 이것도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쭉 어때요? 긴 숫자로다가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코드라고 하죠. 요게 나오면 어때요? 기관인 거예요. 기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기관기호. 요거는 어디서? 공단에서 발급해 주잖아요. 공단에서. 기관기호 낼래? 그럼 어때요? 공단에 신청하잖아요. 그리고 공단에서도 요 기관기호가 있어야만 기관기호를 보고 기관기호에 따라서 돈을 또 내려주죠. 돈에 관계되는 거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 일한 거를 확인하고 어때요? 지불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관기호라는 게 또 존재한다. 또 어때요? 급여. 내가 방문 요양이야 방문 목욕이 하는 것도 요양과 목욕 급여라는 거예요. 즉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비스라고. 그래서 8종류가 지금은 있습니다. 시범사업 제외하고 시범사업은 아직 정식 급여로 등록은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나와요. 희망임에도 나오긴 나오는데 아니에요. 아직 법에는 그게 안 돼 있잖아. 시범사업기가 있잖아. 자,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어때요? 어떤 서비스를 해? 이렇게 개념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계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급여는. 그래서 이 급여도 어때요? 재무회계하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은 많이들 함께 하시거든요. 다 내놔. 목욕 안 해도 어때? 다 어때요? 인가를 다 내놓기는 처음 시작할 때 다 내놨어요. 근데 어때요? 꼭 나는 목욕이 한 건도 없어. 그래도 이걸 유지하세요. 어떤 분들은 서너 건에도 유지를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도 목욕을 유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일거리는 따따블이 되죠. 요양은 요양대로 해야 되고 목욕은 목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주간보호는 주간보호대로 해야 되고 요양원은 요양원대로 해야 되고 방문 요양은 방문 요양대로 해야 되고 즉 8가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회계를 달리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일부 시군구는 또 어때요? 합쳐서 내라고도 합니다. 다 그냥 막 중구난방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 구분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선생님이 한번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선생님이 입사를 하셨어요. 입사를 딱 하셨으면 근로계약서 쓰셔야 되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근로계약서입니다. 안 쓰면 이거 과태료 나오죠. 대표님 돈 나가요. 그리고 어때요? 이것도 하나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때요? 절대 게을리하면 안 돼. 들어오셔서 일하기로 했어. 근로계약서 쓰는 거야. 무조건 그거 하셔야 돼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어때요? 어르신도 매칭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계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리고 또 어때요? 교육도 시켜야 돼. 선생님 들어오시면. 그죠? 이런 일련에 이것 말고도 행정 절차는 많아요. 여러 가지가. 근데 이제 이걸 보시면 시군구에 가장 먼저 입사 보고를 하죠. 대부분. 근데 이것도 나중에 내일 해야지 하다가 일주일 뒤에, 열흘 뒤에, 한 달 뒤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안 돼 있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하고. 이건 기관교 기준이 되는 거죠. 이럴 때. 또 4대 보험도 취득해야 되죠. 이제 근로계약을 했으니까. 이것도 늦게 하면 안 돼요. 제 시간에 해야 돼. 적어도 청구 전까지는 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매칭이 돼가지고 저희가 어때요? 급여대장이 발급되고 뭐하고 하죠. 4대 보험 취득이 안 되면 그게 안 되죠. 계산이 잘 안 되죠.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무조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4대 보험 취득하는 거 이건 뭐가 돼요? 고유번호증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돈이잖아. 돈의 흐름에 관계되는 거니까 무조건 고유번호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금을 내는 건 아니에요. 고유번호증이라서. 여기 사업자 등록증 그럼 어때요? 이것도 어때요? 경비로 절감을 받는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4대 보험 내는 것도 어르신들 선생님들 급여 주는 게 이게 경비가 절감되는구나, 경비로 인정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고유번호증이잖아. 이거는 그거하고 전혀 무관한 거야. 월급을 얼마나 많이 주던 인건비 지출비를 얼마나 높여놔도 어때요? 시군구 감독만 관계가 있지. 세금 내는 거, 경비 절감한 거 이런 거 국세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구분은 좀 하실 줄을 알아야 돼요. 또 급여를 지급을 했어. 이제 4대 보험 취득도 하고 급여 대장도 만들어서 일하신 날짜 계산해서 급여 지급도 했어. 그러면 급여 지급 신고를 하셔야 되죠. 어디다 해요? 국세청에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때요? 고유번호증이에요. 요거는 위에는 공단에 하죠. 공단에 4대 보험 공단에 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이 네 군데다 하는 거예요. 한 군데 하면 저절로 쭈루룩 가죠. 그리고 요거는 급여 지급을 이렇게 했어 라고 어때요? 신고를 고유번호증을 기준으로 국세청에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얘기를 하느냐? 굉장히 여기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정말로 나중에 조금 지나고 나서 이거를 보잖아요. 그럼 하고 한숨 나와요. 일치하지가 않아. 일단 제일 처음에 문제가. 불일치예요. 이 신고를 4대 보험 취득 신고 해놓고 이거 4대 보험은 3번에 걸쳐서 정산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을 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처음 급여를 줄 때 급여 대장에 표시가 되죠. 4대 보험 값이. 그럼 어때? 이거구나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공단에서 날라올 때 이걸 어때? 다 일일이 매칭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어때? 퇴사하거나 그럴 때 또 매칭한 거를 차익이 나면 돌려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1년 딱 지나고 나면 보충액 신고하면서 또 정산을 또 하는 거야, 한 번. 이거 다 해요. 조그만 기업 다 해요. 저희 지팡이도 이거 맨날 해요. 그래서 지금 5월 달이잖아요. 5월 달에 이미 급여 4월 달 만약에 20일 날 퇴사한 직원이 있다면 4월 20일 직거까지의 4대 보험을 정산해서 이제 다 급여에 지급을 했어요. 5월 10일 날이 저희는 급여일이니까 10일 날 줬어요. 이번에는 좀 당겼구나. 10일 날이 일요일일 때는 이제 저희가 당겨요. 9일 날인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 6월 달 10일쯤 되면은 이 퇴사한 직원의 급여를 한번 또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4대 보험 값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날라오는 거하고 맞춰가지고 공단은 이렇게 계산했네. 그럼 어때요? 이게 정답은 아니야. 그래서 차익이 발생하면 또 줘요, 돈을. 아니면 달라고 더 많이 나갔으면 더 달라고 잘못 공제가 됐으면 더 달라고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맞춰야 돼요. 언제? 6월 달에. 그러니까 4월 달 퇴사한 직원이 끝나는 시점이 6월 달에 끝나는 거예요. 이거 대부분들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쌓이면 이게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2년도에
다음 연도에 보수통액 신고를 하면서 또 한 번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대 보험도 그래요. 예. 그리고 급여 지급도 한 번 결정해서 얼마 주기로 했으면 주면 끝나는 거고, 그걸로 이제 땡해야 되는데 왜 자꾸 추가로 돈을 더 주세요? 예. 반영이 안 되잖아. 그럼 다음 달에 꼭 그걸 반영시켜줘야 되거든요. 아유, 이 선생님 너무 열심히 일했어. 월급 들어갔지? 그럼 어때? 아, 이번에 내가 정말 고생했다고 생각해. 돈 10만 원을 더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어때요? 급여에 반영을 해야만 해요. 예. 그냥 주면 안 돼. 예. 그럼 꼭 문제가 생겨, 나중에. 예. 요런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어때요? 이제 얘기가 많았는데요. 문제는 급여 지급 시에, 예, 급여 계산은 어때요? 임의대로 다들 하세요, 임의대로. 프로그램에서 임의대로 돌아가죠? 예. 아니, 나 이 선생님 더 주고 싶어, 탕. 아, 이 선생님 12시간 일했다는데? 아니야. 이때 내가 볼 때는 1시간 더 쳐주자. 13시간으로 막. 이렇게 다 임의대로. 뭐, 값도 어때? 아, 이거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렇게. 예. 이거대로 하시면 안 돼요. 계약서대로 법대로 하셔야 돼요. 여기서 진짜 공개된 장소라서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정말 황당하게 계산해서 주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특히 어때요? 이 퇴직 시에, 그게 참 많죠? 자, 그 다음에 4대 보험가, 아까 얘기했죠? 정산을 3번 해야 된다. 3번 확인해야 된다.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어때요? 회계로 넘어오잖아요, 이게. 툭 넘어오면 어때요? 급여 신고한 값, 그 다음에 정확히 되어 있는지 확인을 또 한 번 해봐야 돼요. 예, 저거 일일이 저희가 이제 지출기로서 작성을 하잖아요. 예, 인건비 비율이 그 다음에 맞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예, 이걸 엉뚱하게, 대부분이 이제 퇴직금에 들어가서, 이거죠, 이거. 하나 더 이제 지금 정확한 게 이 퇴직금의 문제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제 보험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보험이 100만 원이야. 근데 어때요? 내가 매월 내는 보험이 100만 원이에요. 이번 달에는 어때요? 퇴직금이 60일 때도 있고 70일 때도 있고 80일 때도 있고 150이 될 때도 있잖아요. 다음 달에는.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끝전이 딱 1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말도 안 되죠. 그거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인건비 지출 비율이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재무에게 이제 여태까지는 괜찮았어요. 예, 근데 이제 산출근거 내라고 하잖아. 산출근거를 무슨 수로 이렇게 어때요? 보험으로 내는데 될 거예요.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이거 또 여기서 이제 얘기 못하는 게 많아서 제가 요새 돌아다니면서 대표님들 만나서 얘기하죠. 예, 이거 아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이거 잘못하면 뒤통수 맞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어때요? 어쨌든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적어도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것만큼은 어때요? 철저하게 확인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말씀입니다. 예. 이거 확인 안 하면 나중에 대표님들이 이게 이제 진짜 뒤통수 맞는 거예요. 굉장히 어때요? 난감해질 때도 있고요. 실제로. 예. 저 밑에 동네에서는 예. 이 4대 보험 문제 때문에 예. 조사도 받으셨었고 예. 신문에도 대문짝나게 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래도 그런 건 얘기해도 되겠지 뭐.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건들도 제가 자담해서 얘기하는 거 많죠. 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요. 그 눈퉁이 맞는 거잖아요. 예, 세상이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표님들도 이 점 명심하시고 예, 철저하게 확인해 주십사 하는 것이 예, 오늘의 요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만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이거. 예. 자, 감사합니다.